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림난 잔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279번째 시간으로 러일전쟁 1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러일전쟁 1. 청일전쟁에서의 패배로 청나라는 일본에게 2억량이라는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고 당시 일본 정부의 4년치 예산 영통까지 한량했어야 했는데 그 중에는 라오링 반도의 한량을 러시아가 반대했다. 러시아가 애타게 원하던 부동항으로 반도의 끝자락에 천혜의 군항인 리순을 일본이 차지하게 되자 러시아는 일본의 영향력이 너무 커질 것을 우려했다. 이에 일본의 세력 확대를 탐탁치 않게 여기던 독일 제국과 프랑스를 끌어들여 삼국 간섭으로 일본을 굴복시키고 이후 두 국가는 반목하게 된다. 이로 인해 러시아와 일본 두 나라는 한반도와 만주를 놓고 대립을 벌였다. 일본은 한반도에서 갖고 있는 일본의 우월한 이익을 러시아가 인정하면 일본은 러시아의 만주에서의 이익을 인정한다고 제안했지만 러시아는 당연히 반대했다. 애시당초 러시아에게 일본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약속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일본 내부에서도 만주와 한반도를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해서 만한 교환론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만주 진출의 교두보로 삼기 위해 한반도를 차지하려는 속셈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1937년 중일전쟁으로 나타난다. 특히 1896년 2월 고종의 아간파찬으로 한반도에서 우월한 위치를 점유한 러시아는 일본을 꾸준히 압박하였다. 이 과정에서 1896년 5월 베베르 고무라 각서, 1896년 6월의 러청 비밀협정, 그리고 3일 뒤인 로마노프 야마가타 의정서를 연이어서 체결하면서 궁지에 몰린 일본은 심지어 아간파찬마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국면에 몰렸다. 심지어 이때 일본은 39도선을 중립지대로 하자는 제안까지 한다. 여기서 고종은 줄타기하면서 적당히 러시아 세력을 빌려 일본 세력을 몰아낸 후 대한제국을 선포했다. 문제는 1897년 11월 러시아와 밀약을 맺은 독일이 중국 칭다오 주변을 점령하고 나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러시아는 1898년 3월 청나라에게서 만주중에서도 요충주인 리순과 다롄을 쫓아받아 이곳을 포트 아르투르로 칭하며 해군 기지 및 요새를 건설한다. 이후 한반도 방면에 자원을 투입할 여유가 사라진 러시아가 일본에게 한발 양보하여 성립한 것이 1898년 4월에 일본에서 맺어진 로젠니시 협정이다. 이 협정에서 양국은 대한제국의 자율성을 인정하여 내정 간섭을 자제하면서도 일본인들이 대한제국 내에서 이룩한 상업관계 발전을 제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한제국 내 일본 경제권의 우위를 인정하고 대신 만주 지역의 러시아의 지배권을 인정받으려는 것이었다. 1900년 어와단 운동으로 자국의 국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러시아 군대가 만주를 점령하고 송화강을 경계로 북만주를 빼앗으려 하며 더 나아가 만주 전체를 노리자 서양 열강들은 러시아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게 되었고 특히 만주에서 중국과 무역거래를 원했던 미국은 러시아의 만주 진출에 대해 매우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러시아가 태평양 지역에 가진 부동항이 없었기 때문에 부동항을 가지기 위해 대한제국과 청나라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 러시아 제국은 15만 명의 대군을 만주로 보내 점령하고 시베리아 철도 건설을 진행시켰으며 일본 및 다른 열강들은 철수를 요구하면서 러시아는 일시 만주 철군을 발표했으나 조선에서의 사태 진전이 러시아에게 유리해지자 다시 철회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면서 상황은 점차 파국으로 치달았다. 그러나 이렇게 대립이 심화되면서 또 정작 러시아는 충분한 전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일례로 리순 요새도 선전만 난공불락이었지 실제로는 청일전쟁 당시 구축한 중국제 요새를 수복하고 약간 강한 수준에 불과했으며 게다가 상당 부분이 위안성이라 무늬만 요새에 가까웠다.
여기에 대해서 유사시 유럽에 주둔한 병력과 물자 장비를 보낼 시베리아 횡단 철도는 대부분이 단선인데다 가 아직 미완성이라 여러 곳에서 끊어진 상태였으며 수송 능력도 매우 낮았다. 결정적으로 바이칼호 근방 노선의 경우 호수 자체의 거대한 크기와 근방 지역의 절벽을 포함한 험준한 지형 덕분에 수십 킬로미터의 공백이 발생한 상태라 유사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많은 철도였다. 덕분에 나중에 가면 겨울 추위 때문에 얼어붙은 호수 위에 철도를 임시 부설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물자 문제도 심각해서 석탄, 식량, 탄환, 무기, 옷 등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이 부족했다. 제정 러시아는 군대를 팽창시키긴 했으나 러일 전쟁의 주요 무대인 극동지역은 모든 게 부족한 상태였다. 항구의 경우 전함을 수리하기조차 어려웠다. 그래서 일단 전쟁 직전 러시아 차르 니콜라이 2세가 극동 총독 알렉세프에게 내린 훈령을 보면 일본이 백두산 천재까지 점령하더라도 허용할 것으로 되어 있다. 원래 러일 전쟁 발발 당시 러시아는 부동항을 차지하기 위한 의지는 굉장히 강했으며 심지어 1903년 러시아가 한국을 분할 통치하자고 일본에 제안한 적도 있었고 1902년 9월 12일 주일 러시아 공사였던 로젠 남작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올린 보고서에서 한국 합병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로젠 남작의 견해에 따라 러시아 제국군은 만주에서의 철군을 철회 1903년 압록강 국경지대 용안포를 무단으로 점령하고 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비록 미국, 영국, 일본 삼국이 압박하여 물러나게 되나 이 용안포 사건은 일본에게 러시아에 대한 위기감을 고조시켜 러일 전쟁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선 당장 시베리아 철도가 완공되지 않아 한반도까지 병력을 진출시킬 여력이 없었다. 일본은 이미 전쟁을 할 마음을 굳히고 있었고 내부에서는 전시 동원체제 확립과 아시아주의라는 이념무장 만주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체포망을 갖춰놓은 상태였다. 모든 게 러시아에게 불리했다. 물론 러시아도 바보는 아니었고 이에 대한 문제점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베리아 횡단철도만 완성되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고 판단했고 그것은 옳은 판단이었다. 문제는 시베리아 철도가 완공되기 전에 먼저 일본이 공격할 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철도가 완전히 개통되지 못해서 제 역할을 못했다는 거지만 현대사를 바꾼 전쟁 중 하나가 러일 전쟁이라고 하고 싶다. 서양의 세력이 동양으로 물밀듯이 밀려올 때 오직 일본만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명치유신을 하고 일본은 동양에 있지만 서양 국가라고 자처해왔다. 이렇게 문명화된 일본이 조선의 동학 농민혁명에 개입하면서 해군이 아산 앞바다에서 육군이 평양성에서 청나라에게 승리함으로써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일본은 만주의 대련 여순과 대만을 손에 넣고 사실상 조선은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고종은 이와 같은 일본의 위협을 느끼고 러시아의 보호를 받으면서 일본은 청일전쟁으로 전리품을 러시아가 가져간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일본이 차지한 여순과 대련을 러시아가 한 삼국 간섭에 의하여 내어놓게 되었는데 의하단 사건으로 천국에 출병한 러시아가 이 여순과 대련을 차지함으로써 러일 사이에는 겨들 수 없는 적대 상태가 되어간다. 한편으로 러시아는 조선의 마산과 그제도 갈곶도를 점령하여 일본이 대한 해협을 차단하지 못하게 하고 동시에 부동항을 노렸으나 일본이 선수를 쳐서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게 된다. 조선은 영토만 있지 아무런 실권도 없는 상태가 되어간다. 러일 간에는 만한 교환론이라는 만주는 러시아, 한국은 일본이 지배하자는 협의가 수도 없이 거론되기도 하고 때로는 조선을 평양 원산을 기준으로 남쪽은 일본, 북쪽은 러시아 분할을 논하기도 하고 러시아가 압록강 일대의 산림 체불을 하면서 일본의 신기를 건드리기도 한다. 일본과 미국은 한국, 미국은 필리핀을 차지하는데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하는 카츠라 테프트 미략 등 조선은 제국주의자들이 자기들끼리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미략을 하는데도 왕인 고종은 목숨을 부지하는데 연연하고 대신들의 존재감이었고 사회개혁을 외치는 자들이 서로 헐뜯고 비난을 해댄다.
이러한 것이 이 책 1권에서 러일 간에는 일촉즉발의 전쟁 상태로 긴장이 고조되면서 러일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다가오고 있다. 러시아가 의아단 사건으로 천국으로부터 여순과 대련을 차지한 이후 만주는 철도를 부설하고 한국의 압록강 유역의 살림을 벌채하면서 세력을 키워가자 일본은 청일전쟁으로 쟁취한 여순과 대련을 삼국간섭으로 내어놓았는데 이를 러시아가 차지함으로써 일본의 국내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고 긴장이 고조된다.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하는 목적이 한국의 독립과 영토 보존이란다. 일본은 러시아가 더 이상 세력을 확장하고 강화하기 전에 이를 제압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고 마침내 1904년 2월 4일 어전에 의해서 러시아가 어떠한 행위든지 불문하고 한국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라면 관가할 수 없다는 통고문을 러시아에 보내기로 한다. 2월 6일 오후 4시 고무라 회상이 주일 러시아 공사 로젠에게 외교 단절 통고를 한다. 일본의 계획은 선전포고를 하지 않고 먼저 기습적인 전쟁을 시작하고 뒤에 선전포고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 즉 이 통고가 선전포고인 것이다. 일본이 진주만 공습을 할 때도 이 수법을 활용하였다. 러시아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외교 단절 통고의 내용 중에 일본은 독립적인 행동을 취할 권리를 보유한다를 단순한 통고이지 선전포고인 줄은 이해하지 못한다. 일본은 이래를 노렸을 것으로 이해된다. 저자는 여기서 정작 일본이 한국을 위해 전쟁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한국의 독립과 영토 보존에 상처를 입히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일본이라고 꼬집고 있다. 러일 전쟁 개시. 전쟁의 시작은 2월 6일 오전 4시 부산항에 정박한 러시아 상선을 납포하고 밀감 백상자와 화물을 압수하고 오후 1시 30분에 부산의 한국 전신국을 점령하고 울산 앞바다에서 러시아 상선을 납포한다. 오후 3시 40분 러시아 포함 고레츠가 인천항을 빠져나가기 위해 외해로 나갈 때 기다리고 있던 일본 함대 유류에게 전로를 저지당함. 이때 일본은 러시아가 먼저 포격을 가했다고 주장하지만 러시아 함은 국교단지를 알지 못했으므로 먼저 발포할 리가 없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일본 구축함이 어뢰 3발을 발사했기 때문에 30mm 포 2발을 쏘고 항구내로 도주하였다. 이것이 러일 전쟁의 시작이다. 한편 지상군은 2월 27일 평양성에서 러시아 카자크 중대에 발포하는 것이 최초의 교전이 된다. 일본은 한국을 점령하고 나아가 만주로 진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결코 러시아는 한국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러시아로 하여금 일본이 한국을 보호하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1903년 일본 신문은 대러 전쟁을 촉구하면서 적나라 러시아에 이어서 조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이지 조선인에 대한 마음도 모습도 없었다고 한다. 임진왜란 때 외놈들이 저지른 만행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일본은 선전의 조칙에서 전쟁의 목적이 한국의 보전, 안전, 존망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독립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청일전쟁은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썩어버려서 동학난이라 하는데 일어나자 이를 다스릴 힘과 능력이 없어서 일본과 천국이 개입하게 된 것이고 러일 전쟁 역시나 열강들이 제국주의 시대의 왕이나 대신들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여 감히 남이 넘보지 못하게 국력을 신장하려는 신념과 의도도 없었고 오로지 사리사욕과 자신의 안녕을 위하여 진일파다 하여 사분오열되었고 원로와 지식인들은 방향을 잃고 국론을 결집할 지도층이 없었다. 백성들은 탄간오리에 시달렸고 벌어진 꼴이 되었다. 나라가 이러한 상황이니 일본을 비롯한 외국들이 서로가 도와주고 협력을 해주겠다고 참견을 하게 되고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러일 전쟁은 이웃나라인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 한국을 차지하려고 다투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가 분열되고 스스로 지킬 힘이 없으니 그들은 서로 한국의 독립과 영토를 보존하겠다는 명분의 가면을 쓰고 내면으로는 한국을 차지하기 위하여 서로 싸운 것이 이 책에 흐르는 한결같은 내용이다. 포츠머트 강화회의의 헤이거 밀사 사건으로 고종을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켜 강압적인 제3차 한일협약으로 보호국을 완성한다. 여기서 저자는 한국
병합 100주년을 맞아서 이 책을 우리나라 사람의 검토와 논의를 위하여 바친다고 하였다. 저자는 일본 사람인데도 일본보다 한국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점이 많았던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